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등경기 시작됐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만 보고 가시고 그러면 안 되고 미리 정신없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훑어보고 빠르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치고 또 공부했던 것도 훑어보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실력이 팍팍 늘어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동영 1주차인데 PPT를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노트북에다가 해놓고서 USB에다 안 옮기고 그냥 노트북을 그냥 놓고 왔어요. 오늘도록. 그렇죠. 그런 바람에 PPT 없이 오늘은 문제도 저 PPT에다 만들어 놓고 저는 다 띄워놓고 왔는데 오늘 안 놓고 왔네. 그냥 할 수 없이 1주차는 그렇게 하고 다음 수부터는 PPT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띄워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문제를 보면서 해설 강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점수는 오늘 1주차 최고 점수는 92.5입니다. 92.5. 자, 92.5 맞으신 분? 네? 답은 몰라야지? 그렇구나. 답을 모르는구나. 그래도 본인이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대충 지금. 92.5. 좋습니다. 이따 한번 하기로 하고. 92.5가 최고 점수고, 그 다음에 평균은 53.5 나왔네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원래 첫 1주차 모의고사 보면 원래 평균 40점대 나와주는 게 기본인데, 그래서 50점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여튼 대단하네요. 잘했어요. 원래는 잘 나와야지, 첫째, 동영 1주차는 잘 나와야지 47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원래. 대개는 여러분 2주차 이제 다음 주에 볼 거는 조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응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주차는 다른 곳에 봤는데 평균 42점 몇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평균 42점 몇 나왔고 2주차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영 1주차 1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 세목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것입니다. 목적세 우리 어떻게 했어요? 교교농, 지치지목. 그래서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요. 지방세, 목적세, 찌인데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세이면서 국세인 거니까 교교농 중에서 골라야죠. 어떤 거 보여요? 농어촌특별세. 얘 국세고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항상 농어촌특별세 보시면 네 집 자식이냐 농어촌특별세. 네 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또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가에서 받는 부가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나왔다. 거기 지방교육세도 보이는데 지방교육세 나왔다.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또보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들이라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그때그때 다르고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이런 거 다 본세에 따라갑니다. 또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그래서 부과될 때 얘네들도 신고 납부하는데 그럴 때 얘네들 무신고, 과소신고 하산세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왜냐하면 본세에 있으면 신고불성비과세 부과했기 때문에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하산세도 부과되지 않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얘들 요거 상기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1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예시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상 일반가상금과 중가상금 계산은 옳은 거 그런데 이거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연습하고 가시면 됩니다. 올해 가상금에 관한 것이 내년부터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거냐면 2021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고유세액이 100만 원이고요.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입니다. 실제 납부일이 12월 24일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요거는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자, 어떻게 하냐면 9월 30일이 지금 납부기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상금 같은 거 구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9월 30일 초일을 딱 써놔요. 자, 10월 1일이 되면 일단 하루 딱 지나면 일반가상금 정도되죠? 거기서 받고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일반가상금. 체납세액의 몇 프로입니까? 3% 딱 깔아놓고요. 이거. 자, 그래서 10월 1일이 되면 일반가상금이고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이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10월 1일 써놨죠? 11월 1일 써놔요. 초일을. 그러면 11월 1일 지났죠? 지금 한 달?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중가상금이에요. 11월 1일이 되면 중가상금 0.75%입니다. 일반가상금에 더해지는 가상금, 중가상금, 일반가상금에 더해지는데 이거 체납세액에다가
100만 원에다가 0.75% 정도 되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1만 분의 70으로 0.75% 거기다가 미납 월수를 곱하는 건데 보세요. 11월 1일이 되면 일단 중과상금 0.75%고 또 그 다음에 한 달을 써놔요. 12월 1일이요. 자, 지났죠? 지금 12월 20 며칠 날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 지났으니까 자, 중과상금 0.75%고 그 다음에 1월 1일 지났습니까? 1월 1일 안 지났죠? 자, 그러니까 12월 며칠 날 냈잖아요. 지금 24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중과상금 요까지요. 미납월수는 2개월이죠? 그러니까 자, 9월 30일이 나쁘게 아니다 그러면 초일을 써놔요. 10월 1일 써놓고 요거 하루 딱 지나게 되면 한 달까지는 하여튼 일반과상금 3%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일 초일 써놔요. 11월 1일 됐죠? 네, 지났죠? 그러니까 중과상금 0.75%. 11월 1일 써놔요. 지났죠? 중과상금 0.75%.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써봐요. 그리고 안 지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중과상금. 그래서 미납월수는 2개월이죠. 그래서 100만 원에 3%니까 얼마입니까? 3만 원에다가 일반과상금. 중과상금은 100만 원에 0.75%니까 얼마예요? 7,500원. 거기다가 2니까 얼마입니까? 1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저 나쁘게 한 지나서 그 다음날 초일을 써놔요. 무조건. 그래서 10월 1일 써놓고 11월 1일 써놓고 12월 1일 써놓고 1월 1일 써놓고 지났는지 따져보면 됩니다. 한 달까지 하루 딱 지나면 일단 한 달까지는 일반과상금. 그 다음부터 한 달부터 이제 중과상금 0.75%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입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원칙적인 제척기간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7년이죠. 우리 제척기간 지방세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요. 자, 그래서 이거 원칙인 제척 기간은 7년입니다. 무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그 경감받았다. 몇 년이요? 10년. 사기쳤다 10년. 3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이요. 부담부 증여 시 요거 소득세 제척기간은 상속세 증여세와 똑같이 갑니다. 15년, 15년, 10년이요.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에요. 15년, 15년, 10년. 여기서는 무신고니까 몇 년입니까? 15년이에요. 15년. 지방세로서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우리 소멸시효 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지방세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니까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한 그 경감받았다. 제척기간은 국세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자 10년. 여기에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한 것 경감받았다. 우리 국세 일반 국세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인데 여기에 거래에서는 15년, 10년, 7년입니다. 15년, 10년, 7년. 사기쳤다 몇 년? 15년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을 쭉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척 기간은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죠. 세금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놨습니다. 그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30년 전, 40년 전 내가 세금 안 낸 게 있다는 둥, 덜 낸 게 있다는 둥 들먹거리잖아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럴 때 이 제척 기간에는 제척 기간에 비해서 소멸 사유 중에 하나인데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다.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건데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막 또 멈추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도가 없다. 그러면 제척 기간을 지방세와 국세로 쭉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요, 제척 기간이요. 자, 사기쳤다 몇 년입니까? 사기쳤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지방세 제척 기간은 몇 년입니까, 여러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그 다음에 지방세 무신고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앞에 어떤 사수기 붙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뭐 명의신탁 약정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이건 10년이고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앞에 사족이 붙어서 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 하면서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원칙적으로는 이게 나머지는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했어요? 10년, 7년, 5년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요.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5년입니다. 그래서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어떻게 배웠습니까? 10년, 7년, 5년입니다. 양도세 다운계약서는 업계약서 썼어요. 4년 좀 지났으니까 별일 없겠죠? 묻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 10년 동안 이겁니다. 근데 다만 역외거래예요.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사기쳤다. 아이고 이거 좀 올려야 되겠네. 자,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사기쳤다. 그러면 사기쳤다. 역외거래는 몇 년? 15년이에요. 15년. 역외거래 15년. 또 역외거래의 경우에 역외거래의 경우에 자, 이거 무신고 몇 년? 10년입니다. 15년, 10년. 그리고 역외거래의 경우에 기타 사유는 몇 년입니까, 여러분? 이거 7년입니다. 그래서 역외거래는 15년, 10년, 7년입니다. 15년, 10년, 7년이에요. 그리고 역외거래라는 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국제거래라고 했었는데, 국제거래. 작년에 역외거래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외에 있는 자산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거래합니다. 그럼 이런 건 도대체 국제거래인지 국내 거래인지 헷갈리죠? 이런 것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역외거래로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역외거래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15년, 10년, 7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상속세 증여세. 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얘네들은 자, 우리가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증자한테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럴 때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10년이에요. 그래서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에요. 그래서 15년, 10년. 입에서 툭 튀어나오도록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한번 보겠습니다. 소멸시효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럴 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인데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중단 사유 같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납세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이렇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을 때, 그래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이렇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합니다. 시효가 3년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시효 새로이 진행합니다.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합니다.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여러분이 달달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게 정지구나, 이렇게 사유구나만 아시면 되는데,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납기간, 뭐 해외 찬압자가 해외 체류 중일 때 뭐 6개월을 경고하고 뭐 그런 경우, 그런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기간 동안에만 정지합니다. 소멸시효요. 지방세와 국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방세는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이거? 5천만 원 미만 5년. 자, 5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부터 이상의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 예. 국세는
5천만 원, 5억 원,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고? 5년이고 5억 미만.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10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 기간도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무 성립식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사업소분 및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래요?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7월 1일이지. 7월 1일. 이건 뭐 우리 29회 시험 때도 나왔었고 이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애들이 있는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이 아니에요. 소방분. 그 다음에 또 종부세, 이 보유세 3인방.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식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6월 1일이고요.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죠. 주민세 중에서도 사업소분과 시군군의 사업소둔자한테 부과하는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사업소분과 또 개인분, 여러분 집으로 8월 달에 납세 고지서 날라왔었죠? 주민세 고지서. 개인분 주민세 이런 것들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주민세 꼭 비교하셔야죠. 29회 때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4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7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국세기본법 47조에서 1항 3호에 따른 납부지원가산세.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원가산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정도 되죠. 그럴 때 이 납부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지원가산세는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그 다음에 3번 국세기본법 47조의 4 1항 1호에 따른 1호 2호에 따른 납부정가산세는 여기 어떤 거냐면 1호 2호가 뭐냐면 납부정가산세인데 얘는 어떤 거냐면 납부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니까 1일 0.025%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죠. 그러니까 얘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고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자, 그래서 1일 0.02%니까 1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호, 이거 3호에 따른 납부정가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정가산세니까 납세 고지서란 말이 나와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하는 때. 요거고.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등록하는 때. 전두환 등기 등록하기 전,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어쩌고 좀 틀려요. 아니고 등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 5번이요. 지방세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고요. 이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문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요. 5번 문제 봅니다. 5번은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후 신고 및 수송 신고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 운동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운동하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여러분들 아까 같은 당부 드리는 것은 등용 모의고사 나름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등용 일정에 맞춰서 정신없이 전날 막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전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인강 수강생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다른 공부하다가 그냥 틈날 때 몇 문제 풀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몇 문제 풀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서 쫙 저 시간 내에 엄선해서 시간 내에 마킹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푸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눈만 마주치면서 보시고 헷갈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자꾸 틀리거나 헷갈리는 것들은
페이퍼에 A4 용지에 적어 놓으셔야죠. 그랬다가 나중에 시험 전날하고 시험 당일날 보셔야 되니까 시험 전날 보셨다가 진짜 그래도 자꾸 헷갈리고 틀리는 것들은 시험 당일날도 또 보셔야 되니까 체크해놨다가 또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암기 중요한 사항인데 암기 잘 안 되는 것은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이제 뭐 그 게임하거나 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뉴스 보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쇼핑몰 검색하지 마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이제 저 2달 동안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암기사항 같은 것도 이제 식사하시면서 좀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틈날 때마다 그런 거 암기사항들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2달 바짝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점수에 자만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는 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물론 뭐 여러분들 점수를 전혀 신경 안 쓴 건 아닌데 근데 이 회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회차는 개정 내용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좀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회차는 응용 문제 이렇게 좀 아무래도 단순 암기식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응용해서 많이 응용해서 한 것들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구성하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테마들은 계속 표현만 달라서 반복해서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촘촘히 4회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제가 1주차, 2주차, 4주차까지 목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한 회차만 보고서 뭐 실망하거나 잠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나와 있는 지문들을 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선 문제 특강 또 동영 모의고사 4회분 또 그다음에 이런 작업 현재 또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이론 총정리 쪽식의 마무리 특강 그 자료들을 요즘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 뭐냐면 역시 지문들이 있잖아요. 정답 지문이었던 게 이제 그 작년에 나온 것도 있지만 작년에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했던 건 이걸 쭉 작업을 하면서 다시 개정 작업하면서 쭉 느끼는 점은 역시 작년에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정답만 맞추지 말고 지문은 꼭 다 읽어보세요. 여기 다 들어있는 지문들이 결국 작년에 한 2문제 빼놓고는 다 그 마지막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계산 문제, 그 양도세 감면에 구하는 계산 문제 그거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계산식 그 문제 나왔었잖아요. 모두 정답 처리됐지만 그거 없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문제가 이제 또 지문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결국은 그 정도 빼놓고는 요 9, 10월 자료에 다 여러분들이 나왔던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작업하면서 또 느끼면서 야, 역시 하여튼 다 들어 있구나. 역시 그러면서 9, 10월 자료만 잘 봐도 되는구나. 역시 그래서 9, 10월 자료만 다 봐도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작년에도 합격 후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 시험에서 공부했던 거 마지막 공부했던 것들 진짜 가르쳐 준 것만 다 나왔어요. 쏙쏙 다 나왔어요. 막 하면서 시험에 가르쳐 준 게 다 나왔네요. 그러면서 합격 후기에 그래서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뭐 하고 또 만나서도 그렇고 야 진짜 막 다 나왔어요. 교수님이 하는 거 막판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가르쳐 준 거. 진짜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래도 하나도 안 나왔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도 안 나왔다.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똑같이 배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니 가르쳐 준 게 막판 그리고 막판에 자료도 그렇고 보면은 다 들어있어요. 그 막판 자료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9시월 자료만 잘 봐도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어요. 세법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지금 막판에 지금 제가 응용된 거 이런 것들을 좀 난이도를 높여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지문들도 슬쩍슬쩍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낯선 것들 이렇게 낯선 거 있잖아요. 낯선 것들 제가 강의할 때 강조 안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들 아니면 강의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도 그냥 혹시나 하는 것들 지문에 이렇게 슬쩍슬쩍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봤을 때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낯선 지문이 보여도 배운 지식에서 문제 푸는 그런 연습하시도록 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똑같이 배워가지고 그냥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 똑같이 9지월 자료에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쏙쏙 다 나왔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익히셔가지고 실전에서 이제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10월 달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세계보험법상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에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입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번 지문 보니까 수정신고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가 하는 게 보고 수정신고고요. 1번, 5번 다 맞습니다. 2번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여기서는 포함이에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는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추가 신고 납부 기한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 등록 후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거나 중과 대상이 됐을 때, 그 중과 대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세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이때는 추가 신고 납부할 때는 가산세 제외.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고 이건 중요했죠. 여기서는 포함입니다.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됐을 거 아니에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죠.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그러니까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3번이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신고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개월 내 기한후 신고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 정도입니다.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50% 경감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30% 경감이고요. 감면이고.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20% 감면이요. 그래서 무신고가산세를 50, 30, 20% 이렇게 감면하는 거지. 과소신고가산세 아닙니다. 이거는 다 맞추라고 그냥 제가 노력을 한 거죠. 과소신고가산세 아니고 이건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했을 때가 과소신고가산세고, 또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나 둘 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소신고가산세도 아니고 무신고가산세만 50% 감면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지연가산세는 둘 다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렸고요.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입니다. 3번 정답. 4번 기한후 신고는 납세물 확정한 효력이 없으므로 지자체장은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값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무자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납세물 확정권하는 과세권자한테 넘어가요. 기한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물 확정된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5번, 3번 정답입니다. 6번 문제, 잠깐요. 넘기기 전에, 다음 문제 가기 전에. 기한후 신고는 하여튼 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데 50, 30, 20%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1개월 내.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75% 감면. 75%.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같으면 10%까지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1개월 내 수정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75%, 6개월 내 50% 감면. 이런 정도는 그래도 좀 수정신고도 외워두시고요. 6번 문제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5번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문제입니까, 여러분?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근데 이것도 정답률이 54%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문제야?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된 상속자, 이건 재산세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바꿀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연대 납세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 연대 납세무 있고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나머지 지문들 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4번 지문 보니까 주택법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또는 주택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 납세무자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 말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조합원. 자, 이거
3번은 뭐 시험에 이미 정답순으로 나왔었죠.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 하나가 돼서 건축물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 취득자 외의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누가요? 주체 구조 취득자가 함께 수긍하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가산한 자 X 그랬습니다. 2번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간주 취득이죠?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외국인 수입 차량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기에서 수입할 때 누가 납세문자? 수입하는 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대여시설 이용자 아니에요. 수입하는 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자, 계속해서 봅니다. 7번 문제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 우리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어디였습니까?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어디요? 등록관청 소재지. 자, 등록관청 소재지.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납세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요. 취득세는 납세지가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뒤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취득세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가 등록관청 소재지고 2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요. 그 지분이 있겠죠. 공유자들. 그래서 그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세율 정한다 틀렸습니다. 지분이 있으니까 취득 지분가액. 취득할 때 그 취득 지분가액 있죠.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 공유물일 때는 취득 지분가액을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 지분 가액 여기다가 각각의 세율을 정합니다. 전체 가액이 아니라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2번 틀렸고 3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재지분 안 분화돼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면적비로 나눠 계산한다. 그래요? 아니고보다 시가 표준액비로 나눕니다. 시가 표준액비율로. 자, 그래서 시가 표준액비율로 나눠야죠.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납세지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면세 비교해 드렸고 불분명할 때 납세지 제목을 안 써. 납세지 불분명할 때. 그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번에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입니다. 해당할 때 납세지 보겠습니다. 어떤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재지별로 안분했습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했느냐? 시가 표준액비율로 나눴어요? 면적비율로 나눴어요? 시가 표준액비율로. 그래서 지금 여기 면적비율 X입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근데 시가 표준액비율로 나누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어떤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신축한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자,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하남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건물을 신축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것이냐. 직근 상급법원장에 말하자면 뭐 이런 건 우리 세법과 관계없지만 공시법에서 직근 상급법원장의 관할 지정을 만약에 하남시 등기소를 지정받아서 그럼 우리 등록면세는 이거예요. 그 등기소가 소지하는 그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어디요? 경기도에 등록면세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도를 지자체를 납세지를 합니다.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그 계약상 장률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취득일로 본다. 그래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취득식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지. 자, 여러분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지별. 계약상 잔금지별.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잖아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기일. 이런 날이 전에 등기일 먼저고 등기일이고, 그래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는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상 잔금지 명시한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등기일 아니고요.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계획 및 이완한 법률에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봐. 누가 납세무자냐?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자, 여러분, 근데 이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여러분,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데,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자, 그럴 때 조성 설치할 때 이런 것들,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건축물이 지금처럼요,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건축 수반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지금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건축이란 말 없죠? 자, 이럴 땐 가치가 증가했을 때 평평하게 택지 밀어나는데 거기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다. 조경공사하고 도로 포장하고, 그러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럴 때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건축이란 말이 나와서 건축하면서 이런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무자? 건축물 취득자. 이때는 건축물 취득자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토지 소유자로 바꿔요.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건축물 취득자고요. 이런 것들 꼭 주의합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데, 건축을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이런 것들을 조성 설치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 건축물 취득자. 그런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이렇게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해서 누가 납세무자? 토지 소유자. 이거 비교해서 꼭 알아둡니다. 뒤바꾸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옳습니다. 정답이고요. 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하는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뭘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어요? 확인된 금액. 제가 항상 이거 확인된 금액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근데 시험에서는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이 검증이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 5조에 따른 검증은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국수공판법 부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는데, 다만 이게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고 비교해 봤더니, 또는 6조에 따라서 개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서 개별적인 검증을 해봤더니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한다. 이렇게 바꿔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1번 정답입니다. 2번 건축물을 건축이요, 신축과 재축 제외. 자,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우리? 증축.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고 했는데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 당첨이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자, 이쪽에다가 써야 됐구나. 자,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수강생은 20대 수강생이 제가 강의 퇴근하는데 어떤 곳에 예전에 막 뛰어와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 그 수업 시간에 그거 뭐라고 뭐라고 읽는다 생각이 났는데요. 강성기라고 쓰고 꽃미남이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자, 그럼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건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비를 과세에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뭐로 합니까? 증가한 가액.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이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 예전에는 제가 이 얘기하면 약간 야유성 하면서 동의 안 한다는 식으로 그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꽃미남이자 당연하듯이 이제 아무 이제 뭐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서 이제 관심이 없는 건가, 이제 다른 얘기는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건가? 뭐 하여튼 좋습니다. 자, 건축 있잖아요. 건축에서 여러분 보세요. 신축과 재축, 재축 같은 원시 취득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건축의 경우 과세표준을 보세요. 건축물 신축, 재축할 때 원시 취득의 과세표준은 뭐였냐면 뭡니까? 건축비, 건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근데 이렇게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간주취득은 뭘 과세표준합니까?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증가한 가액.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합니다. 지금 집 바꿔놨죠? 그래서 증축 개수 같은 이런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합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금액 과세표준인데요. 매회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그래요? 아닙니다. 뭡니까?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총 연부금액 50억인데 매회 10억 원씩 연부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계약서상으로는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8억 지급되다 그러면 얼마? 8억 원.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상 틀렸고요. 가로 안에. 4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까? 아닙니다. 제외합니다.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편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이 객관적 취득에서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공짜로 취득했는데 국가로부터 사실상 취득가액 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취득, 또 부당행위로 계산되는데 사실상 가격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5번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을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까? 포함합니다. 붙박이 가구, 여러분 이런 거 건축물에 부착 설치할 때 주부들이 좋아하는 빌트인 요거 설치 비용 사실상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우리 사실상 취득가액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나중에 또 문제 또 보게 될 거고요. 9번입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9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속? 상삼 8에서 농지니까 앞에 게 왜 적은 거죠? 상삼. 2.3 맞고 상삼. 사회복지사업자의 무상취득. 무상취득은 암기 어떻게 했어요? 무동의 8 1호에서 비용이 사업자가 취득했으니까 무동의 8. 2.8% 맞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빵3 0삼식에 03 맞죠? 2.3. 4번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죠?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18 뭐예요? 2.8%입니다. 18 2.8% 1,000분의 28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 18 2.8 신축 재축하면 원시 취득으로 원시 취득이니까 18 2.8%입니다. 근데 건축물 우리가 증축이나 개수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근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보아서 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18 몇 프로입니까? 2.8%.
2.8%. 그래서 원시주로 봐서 2.8%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정답입니다. 5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유상 취득할 때 사람들이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주택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으로 봐가지고 몇 프로? 4%. 유상 취득.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해서 건물 신축 증축한 이후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요. 10번 문제 봅니다.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여기 유상이란 말이 빠져있네요. 자, 제가 인강수학 선생님들은 다시 또 수정해 드릴 건데 유상 취득으로 유상이란 말을 집어넣어요. 거기 취득 앞에다가 유상 취득으로 유상이란 말을 끼워넣습니다. 그래서 조정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7억 5천만 원이라면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그랬습니다. 이거 100% 다 맞았어야 되는데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은 75% 정답을. 수업 안 들었구만. 에? 수업을 들었으면 틀릴 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죠? 유상이란 말이 빠져가지고 고민하다가 틀리신 건가? 그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거. 자, 어떻든 간에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유상이란 말을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유상 취득한 경우에 취득가액이 7억 5천만이라면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는 몇 프로입니까? 2%. 아예 외우더라고 그랬죠? 7억 5천일 때 2% 아예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억 5천일 때 2%예요. 원래는 우리가 취득세 유상 취득의 경우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했다. 말로 해야 되는데 주택 유상 취득의 경우에 주택 유상 취득의 경우 여기 이제 최근 같으면 주택 유상 취득의 경우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들. 주택 유상 취득의 경우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요.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정됩니다. 표준세율이. 낮은 표준세율이 정되는데 낮은 표준세율이. 자, 어떻게 낮은 표준세율이 정되느냐? 1에서 3% 정되죠? 이거는 1%부터 3%까지 정되잖아요. 1%부터 취득가격이 6억 원이하면 1%. 6억 초과 9억 원이하는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7억 5천일 때는 요거 몇 프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7억 5천일 때는 2% 정도 되잖아요. 7억 5천일 때는. 그래서 요거 아예 그냥 7억 5천일 때 요거는 자 써드리면 6억 원 이하, 6억 원까지는 6억 원 이하는 1%고 요거까지 7억 5천일 때 아예 그냥 요거를 딱 외우더라고.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예요. 7억 5천 곱하기 3분의 2억 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하면 2%가 나와요. 7.5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 자, 100분의 1을 곱하면 2%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7억 5천일 때로 아예 외우더라고 그랬죠? 2%. 취득가격이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취득가격이 그러면 2점 몇몇 프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7억 5천일 때.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했을 때는 몇 프로? 9억 원 초과했을 때 3%예요. 이렇게 아예 외워둡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1에서 3% 세율 정도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취득세 중과세율.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다. 또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이다. 자,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러분? 몇 프로 중과세요? 8%로 중과세합니다. 8%로. 그래서 8% 중과세 하는데 시험에서는 8%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옥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그게 유상취득, 농지 외 유상취득 시 4%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4%를 표준세율로 써요.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요? 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 통합할 때 조정세율인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죠? 여기에 몇 배? 2배. 그래서 2%에 2배니까 4%고 합치니까 8% 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자, 조정상 지역 내에 1세대 3주택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에
1세대 4주택의 경우에는 몇 프로로? 12%로 중과세합니다. 역시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서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법인은 조정대상 지역 내등 관계없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 12%로 중과세합니다. 법인은 조정상 지역 내 관계없이 무조건 1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때 세율을 쫙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번 문제는 하여튼 요거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까지는 유상 취득했을 때 1에서 3% 낮은 세율인데 다만 취득 가격이 7억 5천일 때는 몇 프로? 2%. 아예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1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인 간 환매 등기를 표하는 부동산은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 근행서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까? 아닙니다. 얘는 어떤 세율 중이에요? 돈비존 동창들 얘기해 드렸잖아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정합니다.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기준세율. 그 다음에 2번이요.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 1년 이내인 임시건축물 취득으로서 고불확장 사용하는 경우.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예요. 다만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죠? 고불확장 때문에 과세입니다. 이거. 3번 주택복중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나오면 항상 확인할 것. 대수원 제외입니다.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당 시가편익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입니다. 단 꼭 확인할 것.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고요. 그래서 대수선 제외고. 3번 맞죠, 여러분들? 네. 4번 지자체 조합에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기부 체납 대상 기부 체납이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적용받으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해요. 단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귀속 기부 체납한다고 하고서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거나 또는 무상사용권을 적용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저거 과세고. 5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는 외국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과세하고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국가 간의 상호주의 적용되니까 당연합니다. 3번 정답입니다. 12번인데요. 그거 보니까 12번이요. 네, 요 12번까지 보고 잠깐 좀 쉬어야 될 것 같으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취득 가격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면세점이죠. 2번 1번하고 2번은 세트로 나오는 거고 작년에 2번이 정답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세트로 같이 묶어서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2번 나왔잖아요.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각각 그 전에 취득에 관한 토지 취득을 한 건의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1번 규정만 있고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야금야금 50만 원어치씩 계약서 이만큼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잔머리 윤곽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2번 지문은. 3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를 용 대상이 됐어요. 추가 신고 납부네요. 추가 신고 납부가 나왔는데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며칠이야?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중에 산출한 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해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합니까?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 60일 가산세제 신고 납부 꼭 확인하시고. 4번 단순 암기식 문제네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취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100분의 10. 이건 숫자가 포인트예요. 무조건 외우셔야지. 100분의 10. 4번 틀렸습니다. 5번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이를 신과정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 중과산세요. 취득 후 신과정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 있잖아요. 취득세는 일반 가산세도 있지만 가산세 매기는 중과산세 규정 있죠.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과산세 적용 안 되는 경우. 먼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이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단 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예외입니다. 회원권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 같은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지목 변경 등 간주 취득은 자기를 처음부터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다만 골프회원 같은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하면 중과산세 적용해요. 회원권은.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우리 다음 13번 문제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약간 쉬도록 하겠습니다.